네, 이어서 매주 목요일에 준비되는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 톡톡입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겨울철에 알아두면 좋은 슬기롭게 겨울을 나는 방법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입니다. 네. 이맘때 알아두면 실생활에 쓸모 있는 이야기, 한파 행동 요령과 난방비 절약법 등을 준비했는데요.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가 자주 발효되는 요즘인데 이럴 때 이제 유상원 아나운서는 어떻게 대비를 좀 하시나요? 저는 일단 가을이 시작되면 좀 일찌감치 목도리를 좀 두르고 출근하고요. 네. 너무 추워지면 장갑도 쓰고 음. 요즘에는 내복도 입습니다.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네. 저도 이 추위를 싫어해서 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외출할 때는 완전 무장을 하고 다니는데 오늘은 이렇게 추울 때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파주의보, 한파경보의 음,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낮아져서 3도 이하고 또 평년 기온보다 3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돼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음, 발효가 되고요. 네. 또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낮아져서 3도 이하고 또 평년보다 3도 낮을 걸로 예상될 때, 그리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돼서 이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음, 내려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매일 한파 경보가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너무너무 춥다는 네. 얘기예요. 예. 근데 이럴 때 주의해야 할 뭐 행동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먼저 기상청에서 한파특보를 발표하면 실내에서는 적정 온도인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고 또 바깥에서는 목도리와 장갑, 모자, 또 내복 등 이런 방한 용품을 좀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무리한 신체 운동은 피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은 좀 자제하고 또 주기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음, 또 날씨가 추운 만큼 노약자 등 추위에 약한 분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요. 저체온증과 동상, 낙상사고 등 건강관리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한랭 질환이 의심될 때는 따뜻한 옷과 담요, 음료 등으로 보온을 유지해야 하고요. 만약 동상에 걸렸다면 비비지 말고 네네. 온수에 30분 정도 담근 다음에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예. 뭐 춥다고 야외 운동 이렇게 하시거나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추울 때는 외출하지 않는 게 뭐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또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이럴 때는 좀 보온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체온 유지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옥외 작업장의 경우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요. 손난로 등 따뜻한 보온 용품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얼 수 있는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 배관, 수도관 등은 헌옷들로 둘러서 보온을 음. 유지해야 하고요. 네. 또 장시간 외출을 할 땐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서 물줄기가 좀 흐르며 동파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언 피해와 저온 음. 피해를 대비해야겠습니다. 이맘때 수도 계량기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음, 뭐 사람들이 한파를 주의하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 차량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동차도 월동 용품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부동액과 윤활유, 배터리 등을 미리 점검해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해야겠고요. 음. 또 스노체인과 삽, 염화 칼슘 등을 구비해서 도로 결빙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 전에는 이제 차량 앞유리에 낀 성에를 완전히 제거하고 운전을 해야 하고요. 네. 운전할 때는 평소보다 좀 저속 운행으로 또 차간 거리를 확보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와 가족, 동료, 이웃의 건강을 살피고 또 주위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한데요.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로 신고해야 하고요. 또 노약자분들께 자주 안부를 묻는 등 내 주변에 관심을 갖고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것도 정말 음. 중요합니다. 네. 한파와 관련한 행동 요령 살펴봤는데요. 사실 포항의 경우는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만에 하나 눈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네. 특히 이제 대설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어떻게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대설특보가 발표되면 일단은 외출을 자제하고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앞서 소개한 한파 행동 요령을 참고해서 외출할 땐 무엇보다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하고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자차를 이용할 경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월동용품 준비와 저속 운행, 안전거리 확보 등을 해야 하고요. 또 내 집 앞과 주변 시설물 등에 쌓인 눈을 수시로 치워야 합니다. 또 산간의 고립 우려 지역은 비상용품을 준비해두고 농축수산 분야의 시설물 붕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 대설특보 행동 요령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난방비입니다. 맞습니다. 난방비. 그러니까 이제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추운 겨울이 되면 정말 이 난방비 폭탄에 몸살을 앓는 분들 네. 많을 텐데 정말 무섭게 나오는 도시가스 요금이나 또 기름값을 줄이기 위해서 또 각종 전기 난방 제품 등을 구매하지만 또 누진세로 인해서 전기요금 폭탄도 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절약하며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먼저 가장 잘 사용하지 않는 방의 보일러 밸브는 좀 잠가야 합니다. 보일러 배관이 온 집안에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창고나 손님방 등 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방까지 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겨울만큼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방문은 닫아놓고 또 보일러가 가열하는 난방수 유량과 면적을 줄여서 난방비를 줄이는 게 좋겠고요. 또 난방하지 않을 땐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설정해서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좀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뭐 외출하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 외출 모드로 바꿔놓으면 뭐 조금 절약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설정해 두는 게 일종의 최소 난방 모드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뭐 장기간 이렇게 집을 비울 경우 전원을 꺼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겨울에는 이게 보일러를 끄는 것보다는 외출 모드로 설정해 두는 게 좀 난방비 절감에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를 보니까 이 한겨울에 좀 차가워진 바닥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닥에 난방수를 데우는데요. 그게 이제 따뜻하게 다시 만들기 위해서 몇 시간이나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가장 많은 동력을 사용하게 돼서 보일러를 끄지 않고 외출 모드로 해두면 그래도 이제 바닥이 완전히 차가워지지 않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뭐 겨울철 여행이나 명절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어떤 경험이 있냐면 그 외출 모드를 안 하고 그냥 끄고 나갔어요. 네. 그랬더니 보일러가 얼어서 그래서 보일러를 바꿨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외출 모드로 하셔서 이게 뭐 장기간 외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평소에도 외출 모드로 하셔서 뭐 난방비 절약을 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보일러를 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난방수를 교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뭐 보일러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 나거나 그럴 때까지 점검 안 해요. 망가지기 전까지는 점검을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정기적인 점검은 보일러의 수명을 또 늘리기도 하고 또 난방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스보일러의 경우는 2, 3년에 한 번씩 난방수를 교체해주면 보일러가 더 잘 돌아가기도 하고요. 매년 본격적인 이런 난방 시즌에는 배관과 필터를 청소해줘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그 외에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에는 뭐 문풍지와 에어캡, 뽁뽁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문과 벽 사이에 붙여서 외부에서 들여오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건데 이게 이제 단열 효과도 뛰어나고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해서 가성비 높은 방안 아이템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예, 저희 집도 이제 겨울이 되면 뽁뽁이를 창에 이제 붙인다고 이제 바빠지기도 하고 또 문틀에 이 문풍지를 이제 붙여서 단열을 하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중문을 설치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외부에서 유입되는 찬바람을 가장 먼저 막아주는 중문, 이게 난방비를 아껴주기도 하고 또 네. 방음과 사생활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겨울철 방한 커튼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이 방한 커튼 같은 경우는 암막 효과가 클수록 원단을 촘촘하게 제작하기 때문에 외부의 찬 공기 유입을 잘 막아준다고 하는데요. 커튼을 설치할 때는 창문을 충분히 덮어주고 또 길이는 보통 커튼의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설치해서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외풍을
조금이라도 더 막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난방 텐트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따뜻한 공기를 텐트 안에 가둬두기 때문에 텐트의 내부 온도가 4도 이상 올라가는 효과도 있고요. 또 인테리어용으로도 좋습니다. 요새 같은 느낌이시네요. 그렇죠. 또 캠핑하는 느낌이 맞아요,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자, 겨울을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 함께 좀 알아봤는데요. 뭐 소위 그 셀프 난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수면 양말을 네. 신는다든지, 필수죠. 예, 아니면 좀 따뜻한 잠옷을 입는 것도 네. 보온 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김유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